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무서운 집에 사는 가족이란 제목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포영화 컨저링이라는 그 작품을 다들 아실 텐데요. 거기에 소재가 되었던 실제 집에서 살고 있는 가족이 실제로 정기적으로 유령과 마주친다고 합니다. 놀랍죠? 네. 워낙에 유령이 나타나기로 유명한 집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리스빌에 사는 한 여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녀의 가족들은 2019년 이래로 그 집에 살고 있는데요. 그들은 그때 이후로 이상한 일들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그녀는 부엌에서 홀로 저녁을 먹다가 무언가가 뛰어다니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것을 주시했는데요. 그 미스테리한 것은 베일을 쓰고 치마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스르르 공기 중으로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3초 동안 일어난 이 일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 자리에 굳은 듯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본 것을 이미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유령에다가 별명을 붙였다고 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인이라고. 베일을 썼기 때문인 것 같아요. 꽤나 많은 사람들이 본 것 같네요. 별명까지 붙은 거 보니까.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 콜이라는 사람은 언론에서 가족들이 아주 많은 것을 보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문이 저절로 열리고 또 발걸음 소리와 노크 소리를 듣는다고 말이죠. 물론 그 주인은 누군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솔직히 그곳에서 살기 쉽지 않다고 말하죠. 하지만 악의 느낌은 느껴지지 않는다. 악의 느낌은 없다라고 하네요. 뭔가 미스테리한 존재들이 있지만 어떤 사악한 기운은 안 느낀다라고 이제 밝힌 거죠. 단지 매우 많은 일들이 자신들이 모르는 매우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집은 1736년에 지어졌거든요. 그리고 2013년도에 공포영화의 소재가 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집에 1970년대에 그 집에 살았던 캐롤린과 로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이제 자신들이 겪은 거를 이야기를 했었나 봐요. 이 사람들도 지금 살고 있는 가족들과 똑같이 거기서 이상한 일들을 겪었는데요. 살이 썩은 듯한 고약한 냄새를 느끼고 침대가 본인들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심하게 막 이렇게 흔들린다고 이렇게 했다고 흔들리고 굉장히 자신들을 못 살게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포 영화에서 보는 그런 장면들 특히 침대가 막 흔들리잖아요. 이런 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감독님이 또는 대본 작가가 듣고 실제로 사용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저 공포 영화에서 나오는 내용이다. 그냥 늘 공포 영화 보면 나오는 클리셰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네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저주받은 집을 또 하나 소개해 드렸는데요. 언제 소개를 드려도 재밌는 것 같아요. 흥미진진하고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실화 사건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김치만두님 감사합니다. 흥미롭게 듣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후원해주신 금액은 채널 발전을 위해서 소중하고 귀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만두님 감사합니다. 네, 댓글도 잘 달아주시고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단팥빵님들 오셨네요. 채팅은 처음이세요? 그러시구나. 집안일 하면서 들으시고, 네. 주로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네. 물론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끔이라도 채팅에 참여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지만, 네. 또 다들 바쁘시고 하니까. 아무튼, 단팥빵님 잘 오셨어요. 네. 핸드폰 타자가 느리더라도 가끔 이렇게
저 여기 있어요 하고 알려주시면 굉장히 저한테는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된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앞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뭐 영화 엑소시스트라든가 이런 데 보면 늘 이렇게 침대가 흔들리는 게 자주 나오는데, 와, 진짜 그런가 보네요. 네, 무섭습니다. 네. 저는 흉가를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흉가를 가본 적은 없고,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 뭐, 그, 제가 무당은 아니지만, 네, 조금 기운이 느껴지는 집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 이런저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요. 네, 지금은 아니고, 어렸을 때, 영이 맑았을 때. 근데, 뭐 얘기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 집은 조금 혼탁한 것 같아. 이사를 갔으면 좋겠어. 제가 이야기한다고 해도 제가 무당도 아닌데 뭐 말을 듣겠어요? 그러다 이제 나중에 일이 생기고 그랬던 일들이 꽤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조언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그런 이야기를 안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후로 자연스럽게 뭐 그런 것도 별로 안 느껴지더라고요. 네. 아, 만두님 그러시군요. 네. 이렇게 또 소위 정주행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정주행 해주시는 분들이 꽤 많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아, 저희가 이게 유튜브 시작한 지가 한 2년 정도 됐기 때문에 초창기 때 작품은 조금 뭐 영상도 좀 그렇고요. 나레이션도 지금하고 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그 초창기 영상 또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늘 감사한 마음이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좀 공포가 좀 진한 게 오히려 초창기 작품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네. 요즘은 뭐 진한 것도 있고 덜한 것도 있고 그런데 초창기 작품들은 주로 이제 공포 위주로 이렇게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지금은 분야를 넓혀서 미스테리 그리고 추리 그리고 판타지까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다들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재밌어 해 주셔서 점점 범위를 넓혀가고 있고요.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로맨스 소설 쓰시는 작가님도 섭외해서 로맨스 소설도 한번 올려볼까 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형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힐버레터 님도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소리라는 책방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어서 저 스스로 좀 만족하고 있고요. 기뻐하고 있습니다. 단팥빵님도 그러시군요. 네. 아우, 감사해요.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예전 것도 찾아주시고 해서 너무 기쁩니다. 좋아요. 네. 여러분들이 안 찾아주셨으면 그냥 묻혔던 작품일 수 있었고요. 아, 또 저라는 사람이 계속 글을 쓸 수 없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계속 글을 쓸 수 있어서 또 기쁘고요. 네. 마운스님. 네, 첫 번째 이야기 실화 사건 이제 하나 끝났고요. 네. 아직 뭐 한 6가지 이야기 정도 남았으니까요. 네. 뭐 그렇게 큰 지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운스님. 네. 네, 힐베르토님은 지난주에는 조금 채팅이 힘들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프리하게 네, 알겠습니다. 물 좀 마실까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간단하게 하나 하고 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기묘한 죽음입니다. 네, 어이없는 죽음이죠. 자,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스트롬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분이 그 좋은 일몰 사진을 찍기 위해서 선셋이라고 하죠. 소위는 아니고 영어로 선셋이네요. 네. 선셋 어쨌든 일몰 사진을 찍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갔다고 해요. 그리고 그 페이스북에 그 나무에 올라가서 찍은 멋진 일몰 사진을 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진은 이분의 마지막 업로드였다고 해요. 와, 어떻게 된 일이죠? 그래서 이 스트롬의 가족들이 밖에 나갔는데 이분이 안 오는 거예요. 집에 오질 않아요. 그래서 찾아 나섰는데 이때는 이미 어둠이 깔린 후라 그를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죠? 이분이 일몰 사진을 찍었으니까 금방 어두워졌겠죠. 그래서 이분은 스트롬이란 분은 결국 다음날 발견됐어요. 근데 차가운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이분이 나무에 올라갔다가 하필이면 전깃줄을 터치를 했나 봐요. 그리고 거기에 감전되고 말았어요. 아, 참으로 안타깝죠? 주변의 이웃들도 이분이 참 좋은 청년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싹싹하고 뭐 이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답니다. 가끔 이렇게 사진을 무리하게 찍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 이분 같은 경우도 참 안타깝네요. 네. 나무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필이면 거기 전구줄이 있을 줄이야. 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기묘한 죽음, 어이없는 죽음이었습니다. 아, 힐베르토님 그러세요? 다행입니다. 네, 저야 감동이네요. 네, 저는 뭐 그쪽으로는 거의 문외한이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걸까 하고 이렇게 슬쩍 이렇게 기웃기웃했는데 뭐 전혀 모르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뭐 하루 이틀 한다고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집에 가니까 뭐 C 언어 해서 이렇게 책 같은 거 있는데 굉장히 막 이렇게 두꺼운 게 막 여러 개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쵸, 축정님. 네. 뭐 사진 찍다가 절벽에서 찍다가 떨어져서 이렇게 아, 세상과 이별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굉장히 사진 찍다가 SNS가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사진이나 영상을 찍다가 사고를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음, 안타깝죠? 사실은 원래는 돌아가실 분들이 아닌데 그런 이유로 사실 어떻게 보면 사진 찍는 게 굉장히 사소할 수 있는데 그런 이유로 생을 마감한다는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만두님 그러세요? 네. 네, 외출하셔야죠.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오늘 후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즐거운 금요일,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만두님. 네. 자, 파이팅 하세요. 만두님도요. 힐베르토님. 네. 겸손하시군요. 네. 일단 뭔가를 배워야 되는 거는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그 예전에 뭐 짧은 명령어 같은 거 쓰는 것도 뭐 힘들더라고. 전혀 뭐 그 돌아가는 시스템이랄까 원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뭐 요즘에는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 보면 누구나 코딩을 배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초등학생들도 뭐 코딩 배우고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나도 배워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가끔은 해요. 물론 뭐 그 생각만큼 뭐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지만 자꾸 이제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요. 네. 아무튼 궁금한 세계이긴 합니다. 코딩이라는 것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네. 음, 그걸로 코딩을 배울 수 있는 거군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코딩을 배우고 싶으면 요 채팅 시간에 힐베르토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그래도 한 10년 이내는 배우지 않을까요, 제가? 네. 네. 아무튼 두 번째 이야기 기묘한 죽음, 어, 기묘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 뭐 저는 뭐 그렇게 그 사진 찍고 뭐 그런 거를 많이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딜 가나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밥을 시켜 놓으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잠깐 하고 먼저 찍으셔야 돼요. 그러면 살짝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밥 먹을 때 잘 안 찍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는 별로 안 찍는데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아, 네, 쓰기님 안녕하세요. 네. 네, 두 번째 이야기까지 했고요. 네, 두 번째 이야기는 뭐 간단한 기묘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기묘한 죽음이요. 아, 수견님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견님. 네. 아, 그러시군요. 네. 저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금요일 날 방송하는 것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업로드해서 또 여러분들하고도 뭐 채팅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재밌지만 또 라이브의 묘미라는 것도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멋진 얼굴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에게 제 얼굴을 보여드리고 제 표정을 보여드리면서 같이 이야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재미가 있고요. 나중에 또 유튜브가 더 발달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 또 메타버스 뭐 이런 게 생겨서 여러분들하고 캐릭터로 딱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딸기 엄마님. 아, 안강상 찐팬이시군요. 네, 무당백화도.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지 않아도, 이번 주에는 안강산을 진행을 했고요. 다음 주에는 무당백화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작품 재밌게 나왔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장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 끝냈고요. 네. 아이디가 바뀌신 거죠. 장미님에서 장희님으로.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탐정 안강산 같은 경우에는 딸기 엄마님처럼 굉장히, 팬층이 많이, 두터워졌어요. 두터워져서, 어, 굉장히 제가 쓰는데, 부담감도 있지만 굉장히 그 즐거움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면 제가 좀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조금 힘들긴 하지만 쓰는데. 네. 네, 현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죠? 저도 오늘 라이브 초반에 날씨 얘기를 했었는데 간만에 날씨가 좋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라이브 진행할 때 이 커튼을 이렇게 다 가리고 하는데 오늘은 밖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커튼을 열어놓고 하고 있어요. 좋네요. 가끔 이렇게 하늘을 볼 수 있어서. 아, 영주님 그러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국화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아, 바운스님 감사합니다. 아, 성진님 오셨네요. 네. 아, 이번 주도 또 후원과 함께 오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이번 주도 재밌게 들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성진님이 후원해주신 금액은 채널 발전을 위해서 소중하고 귀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님, 감사합니다. 네. 늘 이렇게 성진님 같은 경우들이 이렇게 등장과 함께 후원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또 두 번째 이야기를 마쳤으니까 세 번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세 번째 이야기 들어갈게요. 세 번째 이야기는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새로 이사한 집은 20채 정도 모여 사는 타운하우스입니다. 가구 수가 적다 보니까 서로 다 알고 지내는데요. 얼마 전부터 이상한 할머니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보다 윗집에 사시는 분인데 늘 손에 끈 같은 걸 들고 산책을 하세요. 처음에는 그 끈이 무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끈은 다름 아닌 강아지 리드줄이었습니다. 강아지 줄인 거죠. 그래서 제가 평소에 오지랖이 있었던 편이라 이웃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 왜 그렇게 강아지 줄을 들고 다니세요? 제가 물어보니까 이웃들은 그저 애매한 미소만 짓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궁금했죠. 왜 나한테만 안 알려주지? 새로 이사 왔다고 그러는 건가?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며칠 후 마침 할머니가 산책을 나왔을 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그 끈은 왜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왜 갖고 다니다니? 우리 강아지랑 같이 다니려고 그러지. 강아지요? 무슨 강아지? 헤헤, 보아하니 젊은 양반 같은데 눈이 나쁘신가? 우리 귀여운 강아지가 안 보이시나? 네? 제 눈에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어물거리는 사이에 할머니는 벌써 저 멀리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와이프에게 그 할머니에 대해 듣게 됩니다. 그 할머니 강아지는 벌써 3년 전에 죽었대. 그런데 그 할머니 눈에는 강아지가 보이는 것 같다라는 거야. 강아지랑 얘기도 하고 밥도 주신대. 희한하네. 밥은 안 없어질 거 아니야. 하지만 가족들이 그 밥도 강아지가 먹은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하는 것 같다고 이웃 사람들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그 말을 저한테 전해줬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할머니가 치매가 있으셔서 잘 모르시나 봐. 그래서 가족들도 이웃들도 그 할머니의 보이지 않는 개를 인정하고 산다네. 그게 할머니 건강에 좋은 것 같다고? 그렇구나. 결국 그 할머니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강아지를, 즉 자신의 눈에는 보이는 강아지를 늘 데리고 다니는 격이었습니다. 네. 신기하죠? 진짜 그 할머니 눈에는 강아지가 보였던 걸까요? 그럼 그 강아지는 강아지 귀신? 어찌되었든 저도 그 후로 마을 사람들과 똑같이 보이지 않는 강아지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이 따뜻한 마을 사람들 같기도 하고요. 네.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큰언니님,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후원해 주셨네요. 그러셨어요? 네. 큰언니님, 감사합니다. 네. 후원해 주신 금액은 채널 발전을 위해서 소중하고 귀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언니님, 네.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데이비님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저 잠깐 놓쳤어요. 데이빗 강님이 말씀하시는, 와, 대박. 그 할머니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쏙 다니셨으면, 무섭네요. 그게 더, 데이빗 강님. 와, 천재.
소책방, 이 소리난 책방 독자님들, 이렇게 우리 소리님들 보다 보면, 센스가 넘치세요. 네. 제가 글을 쓰고 뭐 방송을 하긴 하지만, 저보다 한 단계 위이신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생 이 미스테리 공포 매니아로 사셨던 분들의 그 높은 경지, 네, 리스펙입니다. 네. 국화님은 이천에 계시군요. 이천도 화창해요. 네. 전국이 대부분 맑은 것 같네요. 네. 네. 죽정님 할머니, 그렇죠. 귀여우시죠. 네. 네네. 현장님, 그럴 수 있죠. 네네. 그렇죠. 데이비 강님. 그러네. 완전 공포네요. 그죠? 강아지는 보이는데, 강아지 리드질 하고 강아지는 보이고, 네. 할머니 안 보이고, 그래도 엄청 무서울 것 같아요. 네. 오, 멋있습니다. 네. 아무튼 사람과 사람의 애틋함 이런 것도 굉장히 감동적이지만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 이야기처럼 사람과 동물의 그 애틋함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가슴 깊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뭐 강아지를 키우고 있지는 않지만 그 예전에 키웠던 강아지들 보면 아, 그 그냥 조건 없이 주인을 따르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바보 같게 느껴질 때도 있고 되게 가슴 아프게 느껴졌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저랑 헤어질 때 이때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있네요. 네. 고양이도 좋아해서 고양이도 마찬가지고요. 네. 아, 데이비님 감사합니다. 네. 네. 최고의 칭찬이죠. 네, 더한 칭찬은 없는 것 같아요. 가끔 데이비님처럼 소리난 책방에 중독됐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 많이 계신데 굉장히 큰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의미에서의 이제 중독이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 소리님들 중에서도 이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주변에 보니까 뭐 워낙에 많으셔요. 네. 애견인, 애묘인 굉장히 많으시고 굉장히 돈독하신 그 키우는 동물이랑 돈독하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좀 가슴에 와서 닿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장미님. 폰을 바꾸셨구나. 아이고, 아이고, 잃어버리셨구나. 아이고, 어떡하다가. 음, 핸드폰 잃어버리면 정말, 되게 짜증나고 싫잖아요. 다시 다 세팅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되고, 네. 아유, 고생하셨네요, 장미님. 네. 데이비님은, 외운 것도 있어요. 네. 저는 다행히 그 핸드폰을 잃어버린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나 뭐 해서 핸드폰 잃어버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으면 아주, 특히 핸드폰 샀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잃어버린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속 터지더라고요. 네. 핸드폰이 특히 속 터지는 것 같아요. 네. 답답하기도 하고, 또 그거 다시 또, 핸드폰 또 새로 사야 되고, 세팅해야 되고, 중간에 또 그 핸드폰 대리점 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래서 아, 속 터져요. 맞아요.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속 터져요. 네. 그래서 장미님 그 아이디나 이런 것들이 전하고 좀 달라서 장미님이 맞는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거는 근데 달라서 무슨 일이지는 했어요. 근데 핸드폰을
잃어버리셨을 줄은 상상을 못했네요. 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는 네 번째 이야기, 또 기묘한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촌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 삼촌이 젊었을 때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 지희라는 분이 있었대요. 그래서 지희라는 분과 강가로 놀러 가셨다고 합니다. 연애 초기라 무얼 하든 즐거웠던 시절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분들은 강가에서 고기를 굽고, 그 당시만 해도 고기를 구워 먹고 뭐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됐었나 봐요. 삼촌이 나이가 있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네. 그래서 강가에서 고기를 굽고 술을 마신 후 텐트에서 이제 골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여자친구 지희라는 분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삼촌은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해서 텐트를 나와서 밖으로 나와 이 여자친구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얘가 어디 갔지? 그런데 어디선가 살려줘!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분명 여자친구 지희의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촌은 강물 쪽을 보니 여자친구 지희라는 분이 강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나 급합니까? 본인 여자친구니까. 그래서 지희야 잠깐 기다려. 삼촌이 지희 씨를 구하려고 강에 뛰어들려는데 누군가 뒤에서 삼촌 어깨를 턱 하고 잡았답니다. 야, 갑자기 너 강에 왜 들어가? 돌아보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여자친구 지희였습니다. 삼촌의 어깨를 잡은 사람이. 삼촌은 완전히 당혹스러웠고 당황했죠. 그럼 저기 강물에 있는 사람은? 강물에 뭐가 있다 그래? 아무도 없는데. 하지만 삼촌 귀에는 분명히 지희 씨가 삼촌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려줘! 이 소리가 계속 들려왔던 거죠. 그런데 삼촌 앞에선 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 술 많이 먹었냐? 환상을 보냐? 무척이나 어리석다는 듯, 바보 같다는 듯 이렇게 찌찌찌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삼촌은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갸우뚱해서 무슨 일이지? 그러니까 그 지희 씨란 분이 에휴, 야 헛짓하지 말고 얼른 텐트 들어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깨가 축 늘어져서 술 먹고 바보 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텐트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텐트로 들어가서 뭐지 하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지희 씨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얘는 왜 안 들어와 새벽에. 그래서 다시 나갔어요. 다시 나가가지고 야 날도 추워지는데 그만 들어가자. 쌀쌀해. 지희야 너도 이만 텐트로 들어가자. 근데 삼촌 말에 지희 씨는 텐트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깔깔깔깔 웃더래요. 내가 왜 같이 들어가? 네 여자친구 영혼 거들어 가야지. 뭐라고? 삼촌 앞에 서 있던 그 지희 씨는 감쪽같이 사라졌고 삼촌은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서 바로 강물로 뛰어들었지만 여자친구는 이미 죽은 후였습니다. 삼촌이 실제 겪은 일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직 귀신을 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군요, 장미님. 채널 구독한 것도 다 사라졌겠군요. 와.
아, 벤치. 아, 그렇군요. 어디에, 그죠. 어디에 두고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네네네. 아, 그렇군요. 네. 네 번째 이야기는, 강가에서 일어난, 기묘한 이야기였는데요. 네. 이제 또, 피서철이 또 다가오고, 지금 코로나 주사 맞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많고, 지금, 노쇼 백신 뭐 이런 것들 또 맞으러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올 7, 8월은 그래도, 피서하러 산, 강, 뭐, 바다 많이 가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또, 어, 그 강이나 바다에서 사건,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올해는 그런 사건,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늘 특히 강 쪽에 조금, 네, 어두운 기운들이 많이 있는 강을 봤어요. 네. 꼭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을 당한 곳에서 또 똑같은 일을 당하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네, 저도 장미님 파이팅입니다. 네. 아이고. 저는 예전에 그 택시에서 어,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다시는 그 지갑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네. 돈이 조금 들어 있었는데 아, 지갑 잃어버려도 정말 짜증 나더라고요. 네. 돈도 돈인데 신분증하고 뭐 이런 거 다시 다 발급받아야 되니까 네. 그때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물 좀 마시고요. 네네, 지금 네 번째 이야기를 진행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제 주변에는 바다보다는 강 쪽에서 이런 물귀신이나 이런 존재를 목격했다. 어, 그런 분들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리 막 수영을 해서 그런 이야기 많지. 수영을 해서 막 가는데 너무 많이 왔나 해서 이제 강가 쪽으로 간다고 막 가는데 사실 자기가 계속 그 강 중앙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서 죽을 뻔한 경우나 아니면 강에서 수영하다가 어, 다리를 쭉 당기는 다리를 쭉 당기는 그런 경험들도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그런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소름이 끼치는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네. 네, 현재로서는 여름이 어, 제가 사는 곳은 뭐 이런 느낌이에요. 낮에는 여름이었다가 밤이 되면 가을로 바뀌었다가 아침에 늦가을로 바뀌었다가 막 이런 느낌이에요. 막 겨울 빼고 한 세 계절이 막 바뀌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금방 또 추워지기도 하고 비 오고 좀 이제 기온이 올라가려 그러면 꼭 비가 와서 또 착 떨어뜨리고 그렇더라고요. 예년 같았으면 지금 벌써 굉장히 더웠을 날씨인데 네. 오늘은 좀 어쨌든 낮에는 좀 더울 것 같아요. 네. 성진님, 네. 귀신 보는 분들 보면 골치 아파요. 보지 않아도 될 거를 보는 분들이라. 그래서 너무너무 많이 보는 사람들은 그냥 당연시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보이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악귀 같은 거를 만나게 되면 기겁을 하게 될 텐데, 아, 네. 근데 또 이렇게 귀신을 또 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토끼 잡으러, 네. 아, 겨울에 토끼 잡으러 가는 그 기분이 어떨까요?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해서 궁금한 느낌입니다. 네. 아,
아, 향자님 계셨군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바운스님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구나. 네. 네네, 여친을 구하지 못하도록 한 것 같아요. 네. 아, 아, 굉장히 그게 고대군요. 토끼고기는 못 먹어봤는데, 토끼고기가 또 뭐 맛있다고 그러신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다섯 번째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도 기묘한 이야기인데요.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생애 첫 아파트를 구입하던 날, 저와 제 와이프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고요. 제 눈에 자꾸 이상한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주로 안방 창 쪽에서 어른거렸는데요. 따로 베란다 공간이 없는 확장형 아파트라 안방 밖에 베란다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창문 밖은 바로 허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13층에 사니까 정말 거기까지 올라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죠. 게다가 그 어른거리는 형체는 주로 새벽에 나타납니다. 커튼을 쳐도 그 커튼 사이로 희끗희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잠결에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중간에 화장실을 가거나 깼을 때 문득문득 보이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는 커튼 사이로 어른거리는 것을 확인하려고 새벽에 커튼을 확 열어 제쳐 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핸드폰으로 그것을 찍어도 그것은 아예 찍히지 않았어요. 도대체 뭐지? 저는 우연히 마주친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봤습니다. 밤마다 뭔가 안방 창 쪽으로 어른어른거리는 게 있는데 혹시 아는 거 있으세요? 정말로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다행히 이 경비 아저씨는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묻더군요. 혹시 13층이신가요? 네, 맞아요. 13층.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비칠 게 없을 텐데 뉘앙스가 조금 이상했어요. 그럼 전에는 뭔가 있었던 건가요? 경비 아저씨는 헛기침을 쾅 한 후 주위를 살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뭐 너무 찝찝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그 전에 사장님이 그 집에 이사 오기 전에 그 집에 도둑이 들 뻔한 일이 있었어요. 15층 위 옥상에서 내려와서 13층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도둑이 그만 그 창문 안쪽으로 진입하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실수인 것 같더라고요. 그 후로는 우리 아파트에 도둑이라고는 없었는데 설마 또 도둑인가요? 아무튼 경비를 좀 더 철저히 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밤이 찾아왔고 다시 흐릿한 물체가 안방 창을 어른거립니다. 그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도둑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혹시 거기서 떨어져 죽은 도둑의 영혼은 아닐까요? 오늘의 다섯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아파트 관련해서도 괴담이나 또 이와 같은 기묘한 이야기가 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경비 아저씨도 그냥 도둑이 떨어져 죽은 것만 알지, 아, 거기에 그 귀신이나 미지의 어떤 물체가 어른거리는 거는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차라리 경비 아저씨 말씀이 없었으면 어, 덜 무서웠을 텐데 저 같으면 살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네, 도둑의 어, 영혼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르는 게 속편이 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집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이지만 어, 풍수지리 뭐 이런 것들 많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안 믿으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풍수지리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어떤 제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집들 보면 어, 굉장히 그 상쾌했던 기분이나 이런 것들이 상쾌하거나 아니면 일이 잘 됐던 집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안 풀렸던 그런 집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안 풀렸던 집 같은 경우는 뭐 시골에 살 때 같은 경우는 아파트 앞에 저 멀리 산이 보이는데 거기에 뭐 묘지가 있었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 또 굉장히 안 좋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뭐 손 없는 날도 선택해서 이사 가시고 하잖아요. 왜 그런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집이란 것은 몸을 잘 회복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지금 뭐 현재 아파트에 살고 있긴 한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주택에 가서 다시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네. 바운스님. 그런가요? 저는 그냥 한이 맺혀서 그 13층에 이렇게 매달려 있나 보다 했더니 아, 죽어서도 도둑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어제 시간이 조금 나서 간만에 TV 프로 봤는데, 그, 대도 조세영 씨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분 보니까, 어, 거의 뭐 80 다 되셔서도 또 그 도둑질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네. 바운스 님이 뭔가 머리를 쳐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저요? 네. 사실은, 장미님이 귀신이네요. 사실은, 이, 라이브 하기 전에, 네, 그, 아, 온라인, 뭐, 하여튼, 아이디 관련 뭐 골치 아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체크하느라고 힘이 쭉 빠졌어요. 네. 좀 더 텐션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힐베르토님은 또 아파트를 선호하시는군요. 네. 지원님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아, 그러시군요. 출퇴근 때랑 주무시기 전에 네, 출퇴근 시간에 들어보시는 그 애청해 주시는 우리 소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휴식하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출근 같은 경우는 하루를 시작하는 거고 퇴근 같은 경우는 좀 조금씩 릴렉스 되는 시간이고 주무시기 전도 그렇고 그 시간을
소리난 책방과 함께 하신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큰 도둑은 안 당해봤는데, 제가 예전에 혼자 결혼하기 전에 투룸에서 이렇게 자취를 할 때가 있었거든요. 자취를 할 때가 있었는데, 네. 아, 한 번은 어, 그 미국에 사는 제 조카가 놀러 온 적이 있었어요. 그 남자 조카인데 이 친구가 머리가 좀 길었어요. 염색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방 하나를 주고 제가 이제 나머지 방을 쓰는데 갑자기 여름이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창문을 열어놓고 있었는데 1층이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남자 녀석인데 새벽 1시 뭐 이랬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 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뛰어서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누가 자기 머리를 밖에서 잡아 당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봤거든요. 근데 없어요. 아무도, 아무도 없고, 뭐, 어떤 놈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뭐, 아무 반응이 없고. 근데 조카는 분명히, 자기 머리를 누가 당겼다 그러고. 그래서 그때는, 뭐, 이상한 사람인가? 아니면 도둑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도둑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그 예전에 도둑 비슷한 사람을 봤다 그 얘기를 하려고 얘기하다 보니까 도둑이 아닐 수도 있네요. 귀신일 수도 있네요. 생각해 보니까 바로 제가 뛰어나갔는데 못 봤거든요. 네. 안강산 탐정님 목소리 접니다. 지연님 저예요. 네. 제가 안강산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네. 네, 죽정님. 그래서 저는 제 조카를 여자로 오인하고 그랬나 보다 했는데, 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귀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그때는 그래도 젊었을 때라 굉장히 몸이 빨랐었는데, 바로 바바박 뛰쳐나갔거든요? 근데 거기 골목인데 안 보여요. 네. 물론 도둑일 수도 있지만, 네. 미지의 존재일 수도 있었던 거죠. 네. 지연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나레이션이나 뭐, 그, 목소리 연기 이렇게 하는데, 얼굴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또 우리 소리님들은 이제 많이 이제 저를 접해서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반 그 시청자분들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이 다 목소리를 내는 거냐, 누구냐, 늘 그런 질문이 들어와요. 그럼 제가 일일이 다 대답을 해 드리는데, 네. 지원님도 이제 이 라이브 채팅에 오셨으니까 모든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탐정 안강산 목소리를 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여자 목소리와 나레이션은 JT 작가님이 내시고요. 네. 좀 나이 든 남자, 할아버지 이런 목소리 이제 제가 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장미님이 저 대신 이렇게 또 많이 또 중간중간에 얘기해 주시고 해서 그것도 제가 참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질문이 많으시잖아요. 궁금하니까 우리 채널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채팅창에 이렇게 많이 남기세요. 뭐는 뭐예요? 이 목소리는 누구예요? 글은 누가 쓴 거예요? 뭐 이러면 장미님이 가끔 대신 대답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되게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할 것 같기도 하지만 일이 줄어들기도 하고 또 알아서도 이게 딱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장미님이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많이. 그러니까 그냥 저는 도둑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헷갈리네요, 이제. 도둑이 아니었나 이 생각이 진짜 드네요. 네.
그 후로는 그런 일이 없었고요. 아, 현장님, 사실은 이 기묘한 이야기 있잖아요. 네. 라이브 초창기 말고 적어도 2021년 올해 했던 기묘한 이야기는 다 제가 꾸며서 들려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제가 겪었던 일들을 초창기 라이브를 찾아보시거나 하면 거기에 다 있어요. 제가 초창기 때 완전히 몰아서 제가 겪었던 이야기들을 다 들려드렸어요. 뭐 산에서 뭐 조난당했던 일, 뭐 학원에서 귀신 봤던 일, 친구 집에 이상한 기운이 있어서 이사 가라고 충고했는데 이사 안 가서 문제가 생겼던 일, 뭐 등등등 해서 장미님이나 또 다른 분들 죽정님이나 해서 이 라이브 초창기 때부터 이렇게 들으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네네. 그때 뭐 지금도 서투르지만 그때도 서투르긴 하지만 제 이야기들이 라이브 초창기 그때 거의 다 있어요. 네. 제가 좀 아껴놓을 걸 그랬나요? 그때 다 써버렸어요. 아, 마음이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성진님도 다 아시고요. 네. 그래서 가끔은 좀 엉뚱하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이렇게 내가 소리난 책방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렇게 라이브 할 때 예전과 같은 일이 실제로 또 생기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드리면 재밌을 텐데 그런데 뭐 그런 일은 안 생기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나이가 들면서 영혼이 탁해진 듯합니다. 네. 뭐 꿈 같은 거는 이제 가끔 꾸는데 뭐 소소한 꿈이라 여기에 소개해 드릴 정도는 아니고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 오늘의 여섯 번째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는 아, 실화 사건입니다. 라이언이라는 분이 있어요. 스코틀랜드 분인데요. 지갑을 바에서 잃어버리셨어요. 근데 이 지갑을 무려 17년 만에 찾았다고 합니다. 그 지갑은 숲속에 떨어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이언은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해서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냐고 물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대요. 그러자 경찰이 한 20년 전쯤인데 그때도 없었냐?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라이언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오래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했답니다.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거예요. 한 17년 전쯤에요. 이분이 17년 전에 친구와 바에서 당구를 치다가 화장실에 갔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화장실 물탱크 위에 지갑을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것을 가져갔죠? 그거를 못 찾은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17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경찰은 그 지갑이 그가 예전에 갔던 그 근처의 숲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무려 17년 동안 그 근처 숲에서 지갑이 혼자 잠자고 있었던 건가요? 그게 말이 되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바가 있으면 그 근처에 숲이면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지갑을 받은 라이언이란 분이 지갑 안을 살펴보니까 그때 잃어버렸던 85달러를 제외하고
모든 게 그대로였다고 합니다. 그 지갑 속에는 비디오 렌탈 멤버십도 있었고요. 추억 돋았겠네요. 네. 그래서 이 라이언이라는 분은 마치 미니 타임캡슐을 받은 것 같다고 합니다. 그냥 시간이 점프한 것 같다고 말이죠. 물론 돈은 빼고요. 오늘의 6번째 이야기 실화 사건이었습니다. 바운스님. 아, 마비님 그러시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녹방 챙겨 들으시고요. 네, 마비님도 행복한 주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비님. 네. 네코님 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운스님. 그래서 제가 예전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랑 비슷하네요. 네. 아, 안타깝네요. 네. 근데 희한하게 이 도둑이 결혼한 신혼집들을 알고 그러는지 제 친구들 중에도 결혼 예물 거의 제대로 갖고 있는 친구들이 한 반이나 있나요? 네. 굉장히 많이 털렸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그런 데만 슥슥 보고 다니나 봐요. 신혼인지 아닌지. 어쨌든 바운스님 뭐 예전 이야기긴 하지만 굉장히 놀라셨겠어요. 네. 어, 깨름칙하잖아요. 그 예물도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누군가 집에 들어와서 뭔가를 뒤졌다 생각하면 너무너무 깨름칙하죠. 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예, 데이비님, 네. 지갑에 돈은 쏙 빠졌으니까 파츠 없죠. 네. 그래서 저 되게 희한하더라고요. 네. 그죠. 도둑은 돈 냄새를 맡길래 도둑을 하겠죠. 네. 그래서 다시 우리의 이 실화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그 제가 그 자세히는 길어서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경찰이 찾은 게 아니라 그 어떤 시민분이 이렇게 찾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숲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게 17년 동안 거기에 그대로 있을 수가 있는지. 네. 물론 그 장소를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아, 바 근처의 숲이지만 굉장히 우거진 숲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주 깊숙한 곳인데 우연히 들어가서 뭐 찾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17년은 아, 애매합니다. 네. 그래서 실화 사건 뭐 간단한 사건이긴 한데 좀 기묘하기도 하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성진님 그러시군요. 네, 네, 성진님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네, 늘 소리난 책방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성진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했어요. 네,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아유, 장미님은 후원 뭐 여태까지 많이 하셔서 천천히 하셔도 돼요. 내년에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요. 네, 늘 감사한 마음이죠. 저는 네, 그죠, 바운스님. 생각만 해도 제 머리가 띵하네요. 일단 기분이 너무 나쁠 것 같아요. 그렇게 누가 와서 내 물건을 훔쳐가면. 아직까지는 저는 뭐 크게 도둑 맞은 적은 없어서 잘 모르는데 주변에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너무 진짜 황당한 것 같더라고요. 네. 상상치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도 기묘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마지막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때 제가 원룸에서 기르던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영리한 녀석이었는데요. 하루는 자꾸 현관문 쪽으로 가서 문을 벅벅 긁고 야옹야옹 소리를 내는 겁니다. 답답해서 그런가 싶었지만 저도 그날따라 과제가 많아서 무시하고 그냥 학교 과제에만 집중을 했죠. 그런데 이 녀석이 평소와 다르게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그 고양이 이름이 방울이었는데요. 방울아, 너 왜 그래? 그렇게 나가고 싶어? 저는 녀석을 달래려 가까이 가서 안으려고 했지만 녀석은 자꾸 제 품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평소에 그런 적이 없던 친구라 이상하다 여긴 저는 방울이의 바람대로 밖으로 나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좋아, 하지만 딱 10분만이다. 저는 방울이를 안고 근처 놀이터로 갔죠. 시간이 흐르자 과제가 많이 남았던 저는 초조해졌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방울이는 거기에서 또 고집을 부렸어요. 아예 제 품에서 벗어나 놀이터 반대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방울아, 너 어디 가? 저는 녀석을 쫓아다니느라 30분 넘게 시간을 소비했고요. 다른 동네까지 가서 녀석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너 정말 이럴 거야? 나 할 일이 많다고, 요 녀석아. 다행히 방울이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방울이를 안고 원룸으로 향하는데 원룸 근처에 큰 불길이 보이는 거였습니다. 어디서 불이 났나? 저는 불안한 마음에 원룸 쪽으로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제 원룸이 있던 빌라 건물에 가스 누출이 있어서 불이 나고 터지고 난리가 난 거였습니다. 만약 제가 원룸에 남아 있었다면 아마도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방울이는 그 가스 냄새를 맡았던 걸까요? 아래층에서 가스 누출이 되었다고 했었거든요. 아니면 어떤 예감이 있었던 걸까요? 고양이 특유의? 이제 방울이는 하늘나라로 가고 없지만 가끔 녀석을 생각하면 그립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로 예감이 있던 녀석이었을까? 아니면 코가 좋았던 녀석이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곤 합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